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손흥정 감독 피소 후 내질은 단 한마디. 고소한 한 가지 결정적 실수 주워 담지 못해 결국 초토화.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선 축구 아카데미에서 손 감독과 코치진들이 소속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손 감독과 A 코치, B 코치 등 3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9일 아동 시군 측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A 코치가 시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공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인 측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진시 군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A 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군을 비롯한 4명이 제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공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B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시군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내 자식이 맞았다는데 실망감이 컸고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이런 사례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중순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흥정 감독은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최근 아카데미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에 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손 감독은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억 안 부른 게 다행. 손흥정 고소 학부모 녹취록 공개에 논란 커져.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과 그가 운영하는 선 축구 아카데미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런 가운데 피해 아동 아버지 A씨가 최소 5억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여론의 향방이 출렁이며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디스패치는 A씨가 현직 변호사인 선 아카데미 이사에게 말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9일 김 변호사와 만나 합의를 시도하면서 최소 5억 원을 요구했다. 녹취록에는 A씨가 세상에 안 알리고 좋게 합의한다고 하면 지금은 돈뿐이지 않냐며 저는 조금 받고 할 생각이 없다. 5억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A씨는 손흥정 감독과 손흥윤 코치, 손흥민의 형과 관련된 사건이라 손흥민의 이미지 실추를 생각하면 5억의 가치가 있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20억 원 이등 불러요. 최소 5억 밑으로는 하지 마세요. 했다. 진짜다. 라고 말하는 녹취 내용도 공개됐다. 저는 20억 안 부른 게 다행인 것 같다. 라고 강조하는 내용도 있다. 이 매체는 손흥정 감독이 A씨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건이 손흥민과 관련 없는 사건임을 강조하면서 폭력이나 폭언 등 고소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고 판결에 따르겠다고 대응하자 A씨가 합의금을 낮췄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손 감독과 손 코치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A씨 측은 이날 녹취 내용 보도에 대해 앞뒤 정황을 설명하는 부분이 없이 일부가 공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3.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브릿지입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체육계의 체벌 관행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 박은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은 손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해오고 있었는데요. 지난 3월 이 아카데미를 다닌 바 있는 한 중학생 선수의 부모님이 손 감독과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형인 코치를 포함한 2명의 코치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 측은 손 감독 등이 수시로 욕설이나 폭행 등을 하였고, 특히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에는 한 코치가 몽둥이로, 그러니까 막대기로 허벅지를 때려서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 2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사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 검찰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강원경찰청은 멍이 든 사진, 그리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인정해서 지금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언론에 알려진 피해 학생이 작성한 메모를 보면 꿀밤 4번, 발로 엉덩이 6번, 귀 당기기 2번, 구렛나루 잡아당기기 2번. 이런 것들이 쓰여 있는데 이 증거 가치가 인정되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의 폭행. 그러니까 물리적 아동학대, 이런 것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저는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정당행위가 인정되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거나 또는 혐의가 다소 인정이 되더라도 가정법원에서의 처분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행위로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조심스럽지만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감독은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에 매였다는 거죠. 그런데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훈련을 시켜왔고, 그래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는 이미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손 감독에게 과연 아동학대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훈련이라는, 체육계 훈련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꾸지람 또는 훈육,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 감독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시대적 변화에 미처 적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벌 내지 훈육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 법령과 판례는 점차 체벌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왔고요. 현재에는 실질적으로 체벌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역사를 살펴보면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제76조에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1958년에 제정된 민법 제915조를 보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은 교사나 부모와 같은 어른의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그런 근거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인권에 주목하면서 1996년 교육부는 체벌 불허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체벌이 필요하다 여론이 적지 않았고, 우리 대법원 역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체벌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의 대법원의 판결 유지를 보면
상당 기간 동안 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절차를 준수하면서 또 적당한 방법으로 하였다면 그 체벌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2002년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당시 체벌에 관한 논란이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육부가 일선 학교들에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지침을 하나 내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지름 1cm 내외 길이 50cm 내외의 직선형 나무로 1회 5번까지, 그 다음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지름 1.5cm 내외 그 다음에 길이 60cm 내외의 직선형 나무로 1일 10회까지 이렇게만 때려라라는 지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 이 지침에 대해서 선생님들 중에 일부는 비웃으면서 오히려 더 큰 몽둥이로 아이들을 때리는 이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당시 정교조는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매 이런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안 된다 하면서 체벌 전면 금지를 주장을 했고요.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학생인권 측면에서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체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